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깜짝 놀랄 만큼 춥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영하 20도 이하로 뚝 떨어진 체감온도 느낄 만큼 그렇게 춥습니다. 아무쪼록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 서열 넘버 2 누굴까요?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 윤심, 이것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오늘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 구조, 실질적인 권력 구조, 형식상의 구조 말고 이것을 들여다볼 때 뭐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넘버 2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것이 그 권력의 본질과 속성을 파악하는데 지름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넘버 1은 너무나 쉽지요.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제외해놓고 누구를 넘버 2로 볼 것이냐. 집권 여당의 당대표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혹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이지요. 이제 왕조시대, 조선시대 때 누가 넘버 2입니까? 영의정이지요. 영의정. 1인지야 만인치상. 영의정이지요. 좌의정, 우의정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이 왕명 출납 사무를 관장했던 도승지, 왕의 비서실장에게 집중되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가령 김기춘 비서실장이 왕실장이다. 그래서 그 김기춘 실장에게 거의 상당한 권한이 집중되고 이랬던 시절도 있다.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전 서열로만 친다면은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식 단상에서 의자 서열을 해서 누가 대통령이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느냐 이거 정할 때 하는 그 의전 서열 아닙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이제 그리고 그 밑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가 집권 여당 대표 정진석, 그 다음이 야당 대표 이재명.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형식상의 의전이라는 것은 그냥 기념식장에 앉는 자리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것하고는 무관하게 이 형식상의 의전 서열하고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그 우리나라의 2인자, 이게 좀 객적인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들어봐 주십시오. 재밌습니다. 처음에는요, 정치부 기자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권성동이냐 장제원이냐. 권성동은 대통령의 중마고 지역구가 강릉.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릉에 와서 권성동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밥도 먹고 약주도 한잔하고 이제 그랬던 사이. 그리고 권성동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그것도 투표로 뽑힌. 그러니까 이 권성동은 사실상 누가 봐도 넘버 2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윤핵관 중에 핵관. 이제 이랬었거든요. 장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때 핵심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그 모든 일을 관장을 하는 그런 핵심 포스트 중에 포스트였기 때문에 장제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7월 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노출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권성동은 끝났다. 그 대통령 이미지가 워낙 치명적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아마 괜찮아 하더라도 권성동이 알아서 물러나야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권성동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퇴진을 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장제원은 혼자 주야장창 잘 나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이게 논란이 벌어진 게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 내용을 보니까
거기 수백 명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 아니라 장제원의 사람들이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일어날 만큼 대통령실의 중요 자리에 장제원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게 논란이 되자 장제원 의원이 전격적으로 자기도 퇴진하겠다면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선 후퇴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권성동과 장제원 둘 사이에 권력 안푸가 있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의 오른팔이냐 이걸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또 둘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서로 껴안고 뭐 이러면서 사진 찍히고 우리는 형제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고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긴장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사이에 기자들 앞에서 형제라고 굳이 강조했을까? 그건 반어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 뒤로 두 사람이 정말 사사로운 자리에서 흔쾌하게 만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3월 8일 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열리고 거기서 당 대표를 뽑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주요한 당대표 당권 주자로 딱 출범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냥 자발적으로 퇴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분석하기를 권성동한테 윤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확실하게 전달이 됐구나. 권력 의지가 충만한 권성동을 주저앉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게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권성동이 당권 레이스에서 하차한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들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이지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김기현한테 와 있다. 김기현. 그래서 그 대통령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확인하고 했던 그런 심부름 역할을 장제원이 한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장제원 연대, 김장연대, 김장연대. 그때가 또 김장철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레이스에 뛰어드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제 설 연휴 끝나면 아마 이 결단을 내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류하고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화살을 날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장제원이다. 왜? 장제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용산의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윤심 이것의 당사자, 윤심의 당사자 이건 장제원이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뭐 충성스럽고 순발력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품고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속으로 내렸을 때 그것을 재빨리 알아듣고 한 달 뒤에 실천하고 두 달 뒤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로 그 주 내에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해서 그것을 대통령한테 결과물이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순발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충성심.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장제원 의원한테 좀 과격하다. 좀 어떨 때는 행동이 위험할 때가 있다. 이런 말들도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어떤 비판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제원 의원이 앞장서서 뛰어가지고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장서서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거에는 모두가 그의 공적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
그리고 뛰어든 후보 시절 기타 등등 그 지금 이제 한남동에 공관이 있기 전에 관저가 있기 전에 살았던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에 시도 때도 없이 거기에 출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흔쾌하게 대화도 나누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도 그 확실하게 그 부부가 지향하는 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개인적인 친밀도에서 가장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아크로비스타에 갔던 사람이 장제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과 물리적인 거리로 보거나 또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정말 분초 단위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장제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로 봤을 때 김기현 의원,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지지율이 뭐 사뭇 큰 격차로 앞서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장제원이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무총장은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총장은 그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첫째는 인사, 두 번째는 재정권, 그리고 공천권 관여까지 합니다. 감투, 당 요직에 누구를 앉히고 이런 자리, 이런 거를 다 하는, 물론 당대표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당대표한테 그 기본 설계안을 만들어서 같이 상의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돈, 감투하고 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코앞에 닥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년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인사권, 재정권, 공천권. 정권을 가졌거나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사무총장 자리입니다. 게다가 장제원이 사무총장이 되면 플러스 알파가 붙는데 이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게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대통령의 마음과 관계없이 그냥 당대표가 자기가 그냥 사무총장으로 앉힌 자기의 그 오른팔을 당대표의 오른팔을 사무총장에 앉히느냐 대통령의 오른팔을 사무총장에 앉히느냐 그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 사무총장의 권한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제원 사무총장, 장제원 오른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시청자께서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러시는 분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권력 서열, 권력 구도에서 실질적인 넘버 2가 누구냐? 그 사람은 차기 권력입니다. 차기 권력.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벌써 2027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누가 제일 유력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국민적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 유권자들에게서는 한동훈은 거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차기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차츰차츰 정치적 몸무게를 굳혀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넘버 2가 한동훈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한동훈보다 앞설 사람이 누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검찰에서 지난 20수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면서 중수부장, 특검 팀장
손발을 오랫동안 맞춰오고 차기 권력 후보로서 여론조사하면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누가 앞서리요?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대통령의 마음, 차기 권력 넘버 2 한동훈이다. 뭐 이런 말씀도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오늘 약간은 객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구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이것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그 중에 그냥 좀 한 가지 방식으로 들여다봤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무튼 날씨 너무 차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